오늘 강의는 운전자 보험 특별약관 비용 손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 그 항목 안에 비용 손해 특별약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광고에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10,000원만 내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됩니다. 11,000원만 내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됩니다. 이런 광고를 많이 보았을 겁니다. 운전자라면 꼭 운전자 보험은 가입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운전을 하고 있지만 운전자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비용 손해에 대한 형사 합의라든지 등등에 대한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한 달에 10,0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과연 운전자 보험은 가입을 했는데 어떤 항목으로 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당하고 또 사고를 냈을 때 이런 부분일 때 어떤 비용을 손해로 해서 보험사가 지불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게, 운전자 보험에서 면책 사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용을 청구했는데 지급하지 않겠다, 이 사항에서는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면책 사유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면책 사유는 크게 음주운전은 운전자 보험에서 청구를 해도 지불 거절을 합니다. 면책 사유가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도주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있고 도주 사고가 있을 때, 도주를 했을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고의, 수익자의 고의, 계약자의 고의, 운전한 사람이겠죠. 누군가 돈을 받는 자가 고의를 했거나 또는 계약을 한 자가 고의를 했을 때는,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비용이 지출되었을 때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는 역시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을 할 경우에는 엄청난 위험이 담보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가 면책 사유를 들어서 운전자 보험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라고 운전자 특별약관에 명시적으로 면책 사유를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꼭 아셔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예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과연 어떤 항목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 지급 항목이 정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행사적 책임으로 그 확정 판결된 상태에서 벌금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럴 때 벌금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에서는 실손으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벌금 나온 만큼 청구하면 운전자 보험에서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우리 이전에는 보험금 10,000원, 20,000원 내고 가입을 하면 그 변호사비를 기본적으로 500만 원을 책정해서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주는 이런 그 지급 항목이 있습니다. 그 역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에 대한 실손 기준으로 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해서 특별약관으로 보험금 지급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항목에는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에 대한 실손보상, 변호사 선임 비용 실손보상,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별약관에 따라서 이것도 실손보상입니다. 자, 실손보상으로 지급한다, 지급 항목에서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느냐,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무조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이건 좀 쉽습니다.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해야겠죠. 가해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니까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합니다. 실손 기준으로. 그 다음에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약식 기소는 제외한다는 입니다. 자, 검찰에 의해서 공소 제기된 경우, 다시 이야기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송치를 한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것을, 서류를 넘기는 것을 경찰서에서 조사를 다 하고 그런 후에 검찰로 사건이 행사건이면 송치를 합니다.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야, 이거는 약식 기소를 할 것인지 정식 소송으로 재판으로 넘길 것인지 검찰에서 판단한 후에 검찰에서 한 달 정도, 2달 정도 시간이 경과하도록 조사를 한 후에 해당 법원으로 구공판을 합니다. 구공판. 공판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법원에서 공소장으로 이제 검찰에 공소장을 넣고 법원에서는 그 공소장을 받아서 이제 변론일을 열게 되는 거죠. 변론일을 열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재판이 열리는데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공소가 진행이 돼서 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소송 진행이 되면 검찰은 이 가해자에 대해서 구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구형을 하고 재판부는 한 번 정도의 변론일을 가진 후에 바로 이 행사건, 경찰 교통사고 행사건은 한 번 정도의 변론을 듣고 두 번째는 판결을 합니다. 판결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변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역시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합니다. 자, 어떤 경우이냐? 공소 제기된 경우에요. 공소 제기된 행사적 책임이 있어서 행사적 책임이 있는 것만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주는 게 아니고 검찰에 의해서 공소 제기된 경우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준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변호사 임의로 선임했다가 공소 제기되지 않았는데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은 지불해야 되는 거고, 보험회사에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 못하겠다고 딱 나오기 때문에 공소 제기된 경우에 변호사 선임비를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피보험자가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는 되었으나 공판 절차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이 된 경우에요. 즉 말해서 법원에서 공판 절차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역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서 변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실손에 의해서 지급한다. 한 3년 전에, 4년 전에까지는 변호사비를 500만 원으로 제한해서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하는 항목으로 정해놨으나 최근에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도 변호사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약관 또는 보험 정권에 명시된 금액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지급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변호사를 선임 비용을 지불하고 선임하면 되고, 실손 보상이기 때문에 먼저 이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나 어떻든 간에 먼저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변호사 선임에서 비용이 지불되고 나서 다시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 첫 번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가해자로서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를 사망케 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원된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최대 금액이 지원되겠죠. 이것도 실손 보상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형사합의,
형사합의금이에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형사합의금이에요.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돼요.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은 주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경우에요. 일반 교통사고로, 그러면 6주 이상부터 해당이 되는 거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12대 중과실을 했어. 12대 중과실을 했는데, 42주가 안 돼. 42일이 안 돼요. 6주 이하의 피해자가 상해가 있는 경우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어도 행사합의금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이 안 된다. 이 부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주 이상이 될 때만 보험사에서 운전자 보험에서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4주, 3주, 2주 이런 거 나온 데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이 안 된다. 내가 행사적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알아야 되는 거고. 세 번째야겠네요. 세 번째로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자,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중상해를 입힌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위에 거 피해자를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합의 무조건 봐야 돼요. 형사합의 봐야 돼요. 안 보면 이거는 무조건 실형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에요. 6개월 또는 1년의 실형을 살아서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요. 중상해로 해서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됐는데, 이 중상해는 뭐냐면 사지마비, 그 다음에 중대한 장기의 손상, 식물인간, 이런 정도의 상해가 있는 경우를 중상해라고 검찰에서는 정하고, 의사가 이야기하는 중상해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중상해는 검찰이 판단한 중상해와 다른 거예요. 자,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된 경우에 한해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중상해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이 안 돼요. 가해자가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았다 할지라도 이 부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행사 합의를 안 봐도 되는 항목이 있어요. 자, 검찰에 공소 제기도 안 되고 소송도 안 가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은 엉뚱한 항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운전자 보험에. 자, 보세요. 이게 조금 모순이 있는 보험의 항목인데, 지급 항목인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되는 게, 교통사고로 자배법상 우리 약간의 우리 운전자 보험이 아니라 우리 종합보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자배법이라고 해서 자동차 배상 보장법이라고 해서 자배법이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이 항목에 있어요. 자배법에 부상급수가 있어요. 부상급수. 부상급수가 있는데, 부상급수의 1급, 2급, 3급 이 정도가 되면 피해자가 1급, 2급, 3급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지원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 교통사고로 자배법상 1급, 2급, 3급의 상해를 입혔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는 중상해가 아니에요. 그러면 형사합의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사망한 것도 아니에요. 자, 부상급수가 1급, 2급, 3급만 돼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해자의
선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해자의 선의. 자, 모든 가해자는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이야기입니다. 모든 가해자는 실질적으로 행사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형사합의 안 보고 피해자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100건의 사건을 맡으면 100건의 사건 중 실제로 전화 피해자한테 행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행사적 책임이 없는 교통사고건에서 실제로 100명 중에 100명 다 단 한 명도 전화해서 피해자한테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 자배법상 1급, 2급, 3급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행사적 책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가해자의 선의가 있을 때만 1급, 2급, 3급에 대해서 알려주고 운전자 보험 가입했습니다 하고 준다는 거죠. 피해자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가해자한테는 어떤 형사적 처벌이 없는 거예요. 1급, 2급, 3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적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엉뚱하게 사실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안에 자배법상 1급, 2급, 3급이 되면 상해 금액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초기 때 운전자 보험에서는 1급이든 2급이든 3급이든 사망과 같이 최대 금액의 한도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망인데 3천만 원, 1급, 2급, 3급 부상인데 3천만 원을 잡아놨다라는 거죠. 요즘은 뭐 1급일 때 얼마, 2급일 때 얼마, 3급일 때 얼마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 가해자의 선의가 없으면 이건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친 사람도 이 사람이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얼마의 금액이 가입되어 있고 자배법상 1급, 2급, 3급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본인이 피해자가 알려고 하고 물어보지 않으면 가해자의 보험사가 나한테 지불보증을 치료비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알려주지 않아요. 먼저 알려주는 보험사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건 알아야 피해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을 부분에 대해 요구를 하는데 역시 가해자가 안 해주겠어요 라고 하면 이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될 때 12대 중과실에 들어가고 나서 4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네요. 처리 지원금이. 자,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지급 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금액은 계속 보험사마다 가입하는 가입 금액에 따라, 보험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은 맹시하지 않았고 42일부터 69일 구간이 있습니다. 통상 이건 옛날 보험 같으면 1,000만 원짜리인데 요즘 뭐 3천만 원도 하는데 그 최소 금액 한도, 이거 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2일에서 69일은 옛날 기준, 한 3, 4년, 2, 3년 전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70일부터 139일까지 진단주소로 10주 이상의 진단일 경우는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최근에는 뭐 5천만 원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140일 이상. 이건 되게 중상이에요. 20주 이상의 사고일 경우에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뭐 1억도 지급하겠다.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합의를 볼 때 제가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이 되면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어떤 이유를 잡겠죠. 아, 면책입니다 하고 이 행사 합의금을 지급을 안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합의서는 이미 법원으로 제출돼서 이 사람은 그 합의서의 효력을 유지받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명확하게 합의서에다가 형사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합의의 효력은 무효다라고 명시적으로 합의서에 작성을 해야겠죠. 두 번째로 운전자 보험에 나오는 금액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20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는데, 자, 난 3천만 원, 운전자 보험에 나오니까 3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는 안 하겠다. 가해자가.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 나오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만으로 합의를 꼭 봐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나 4천만 원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1천만 원은 너가 직접 내놔라.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1천만 원은 그 합의 당시에 지급하고 3천만 원은 합의금을 지급 안 하면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면 지급할게요 하고 판결까지 받고 자기는 그 풀려나 버렸단 말이죠. 벌금 몇 푼 내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 이제 민사적인 또 소송을 해야 돼요. 왜? 합의금의 합의서 서류는 쌍방 간의 개인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야만이 압류라든지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금을 작성을 하고 그거 해당 못 받은 금액만큼 약속금을 끊고 변호사 사무소에서 공정을 쓰면 나중에 이 친구가 행사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바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약속금의 공정 서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압류 조치하고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